제인의 임신 소식이 기찬의 집에 전해진 지 하루가 지났지만 그 여파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한 분위기였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숙자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인을 위한 특별한 미역국을 끓이느라 정성을 다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손자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환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제인이 몸조리 잘해야 하는데. 숙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역을 정성스럽게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제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사한 예비 엄마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도윤과 오성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후 오히려 마음이 더욱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완벽하게 연기하자. 모든 걸 되찾을 때까지. 제인이 속으로 다짐하며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기찬이 회사 준비를 하며 제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제인의 어깨에 올라가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인아, 어젯밤 잘 잤어? 입덧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조금 메스꺼운 것 빼고는. 제인이 약간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기찬은 제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주방 한편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세리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식칼을 꽉 쥔 채 떨리고 있었고 질투와 분노로 온몸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신까지.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는 건가? 세리가 이를 갈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찬 오빠가 저렇게 다정하게 대한 적이 언제였지? 세리의 눈에는 위험한 광기가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독살 시도가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도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영과 승우가 짐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부터 이 집에서 지내기로 한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제인아. 자영이 딸을 보자마자 달려가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푹 잤니? 입덧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 엄마. 괜찮아요. 제인이 연기를 하며 자영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승우도 누나 곁으로 다가가며 밝게 웃었습니다. 누나, 정말 축하해요. 조카가 생긴다니 너무 기뻐요. 하지만 자영의 예리한 눈은 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모성 본능이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표정에서 예전과는 다른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달라. 기억상실인 사람치고는 너무 침착하고 마치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자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숙자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인아, 이거 먹어야 해. 태교에 좋다고 하니까. 고마워요, 어머니. 제인이 감사한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세리는 이 광경을 보며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세리야, 너도 앉아서 같이 먹자. 숙자가 뒤늦게 세리를 불렀지만 이미 세리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세리가 간신히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기찬이 제인의 반찬을 하나하나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임신 중에는 영양 섭취가 정말 중요해. 골고루 먹어야 해. 알겠어요. 고마워요. 제인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승우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누나, 그런데 병원에는 언제 가세요? 정기 검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인의 젓가락이 순간 멈췄습니다. 병원에 가면 가짜 임신이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조금 더 안정되면 갈 예정이에요. 기찬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가는 게 좋을 텐데. 내가 오늘 예약 잡을까? 아니에요. 제인이 너무 급하게 반응한 후 당황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 좀 무서워서요. 조금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자영은 딸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병원 가기를 이렇게 꺼려 할까? 뭔가 이상해. 유경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의사니까 집에서 간단한 검사라도 해드릴까요? 제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유경은 제인의 반응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라면 의사의 진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새로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이 왜 병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 혹시 식사를 마친 후 기찬이 회사에 가려 하자 제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응. 몸조리 잘하고 있어. 기찬이 제인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한 후 나갔습니다. 세리는 이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찬이 나간 후 세리는 제인에게 다가가며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인 언니, 제가 임신부에게 좋다는 특별한 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세리가 가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인은 세리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어제의 독살 시도에 이어 또 다른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에요. 임신 초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릴게요. 세리가 강요하듯 말했습니다. 자영이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세리야, 무슨 차인데? 임신부용 허브차예요.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세리가 변명했습니다. 자영의 직감이 또다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제 세리의 음식을 먹고 숙자가 쓰러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마실게. 몸에 좋다니까. 자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세리는 당황했습니다. 아, 임신부 전용이라서. 괜찮아. 나이 든 사람에게도 좋을 거야. 자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리는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독을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영이 함께 마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세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또 실패야. 언제까지 이렇게 방해받아야 하는 거야? 그때 나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해? 차 끓이고 있어. 세리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나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리는 동생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나라야. 언니가 너무 힘들어. 왜? 뭐가 힘든데? 제인 언니가 임신했잖아. 이제 기찬 오빠가 완전히 제인 언니만 보고 나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 세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는 언니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언니도 기찬 오빠의 아내잖아. 너무 비관하지 마. 정말 그럴까? 세리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 한편 거실에서는 자영이 제인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정말 괜찮은 거지? 몸에 이상은 없고? 자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제인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딸의 미묘한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정말 안 떠오르니? 제인의 심장이 순간 빨라졌습니다. 네. 아직 아무것도. 이상해. 임신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던데. 자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제인은 어머니의 예리한 관찰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가요? 아직은 별다른 변화가. 승우가 다가오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런데 아기 아빠 될 기찬 형은 어때요? 기뻐해요? 네. 많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제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승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제인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기찬 형이 누나 임신 소식 듣고 너무 빨리 받아들인 것 같아서요. 보통은 더 놀라거나 확인하려고 하지 않나요? 승우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자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남자들은 보통 임신 소식을 들으면 병원에서 확인받자고 하는데 제인은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세리가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인 언니, 차 준비됐어요. 자영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나도 같이 마실게. 세리는 어쩔 수 없이 자영 목도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인이 차를 마시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모든 사람이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숙자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가스 냄새가 나는데? 모든 사람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가스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는 거야? 승우가 냄새를 따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호스가 살짝 빠져 있었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해. 모두 밖으로 나가. 자영이 소리쳤습니다. 제인이 먼저. 승우가 임신부인 누나를 먼저 대피시키려 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급히 집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제인은 임신부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세리는 이 상황을 보며 더욱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모든 관심이 제인에게만 쏠리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다행히 가스 누출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우가 재빨리 가스 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시켜서 해결되었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자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제인아, 너무 놀랐지? 괜찮아? 숙자가 제인을 걱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인이 대답했지만 내심으로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너무 침착해. 기억상실 환자치고는. 그날 저녁 기찬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가스 누출이었다고. 기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요. 제인이 답했습니다. 제인이가 임신 중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해. 정말 조심해야겠어. 기찬이 제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세리는 이 모습을 보며 또다시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때문에 분위기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인아, 오늘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아? 기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들 잘 도와주셔서. 제인이 감사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계속해서 딸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인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이상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그런데 임신 테스트는 언제 했어? 자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제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테스트요? 응. 임신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서. 자영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제인은 급히 대답했습니다. 생리가 늦어져서. 테스트해봤더니. 언제? 어디서? 자영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기억상실이라서. 제인이 기억상실을 핑계로 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테스트 같은 중요한 일은 기억할 것 같은데요. 제인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기찬이 제인을 도왔습니다. 자영 어머니, 제인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너무 많이 묻지 마세요. 하지만 자영의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리는 자신의 방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세리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해. 그녀는 서랍에서 더 강력한 독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냄새도 맛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세리의 눈에는 광기 어린 결의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편 제인은 자신의 방에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엄마가 너무 예리해. 조심해야겠어. 제인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인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위험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점점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고마워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의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계획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타는 냄새였습니다. 세리가 부엌으로 가보니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낮에 가스 누출 사고를 수리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세리가 당황하며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불꽃이 튀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불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부엌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가족이 잠에서 깨어 급히 일어났습니다. 화재야! 모두 일어나! 기찬이 소리치며 모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인도 급히 일어나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제인아, 이리 와. 기찬이 제인을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순간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기억상실 환자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데 그녀는 너무나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했습니다. 119에 신고부터 하세요. 제인이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자영은 이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억상실인데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가. 승우도 누나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누나 너무 침착한데? 제인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길은 계속 번져나가고 있었고 모든 가족은 집 밖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모두 밖으로. 기찬이 소리쳤습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제인은 또다시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도 길을 정확히 찾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기찬은 제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상실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가족이 집 밖으로 대피한 후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이미 부엌과 거실 일부가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네요.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 손상이 심해서 당분간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가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불타고 있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숙자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찬이 말했습니다. 일단 호텔에 가서 지내자. 내일 대책을 세워보고. 하지만 세리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인이 보여준 이상한 반응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뭔가 이상해. 기억상실 환자가 저렇게 침착할 수가. 세리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인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 이번 화재에서 보인 반응은 절대 기억상실 환자의 것이 아니야. 승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누나가 정말 이상하지 않았어요? 너무 침착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영이 동의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화재의 충격도 컸지만 그보다도 제인이 보여준 이상한 반응들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백미러로 제인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 표정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임신부가 화재를 겪은 후라면 더 많이 동요하고 불안해해야 하는데 제인은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제인이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기찬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영은 옆자리에서 딸의 옆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이상함이 화재 상황에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제인아, 정말 괜찮니? 많이 놀랐을 텐데. 자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제인이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이 대답마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침착해.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승우는 뒷자리에서 누나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나가 화재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 절대 기억상실 환자의 반응이 아니었어. 세리는 가장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자신의 독살 계획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제인에 대한 새로운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제인이 정말 기억상실일까? 아니면 세리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모든 가족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급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제대로 된 옷까지도 가져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방을 잡자.
내일 아침에 집 상태를 확인해보고 대책을 세워야겠어. 기찬이 말했습니다. 숙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이런 일이? 제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내심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계획에 없던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서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방을 배정받은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찬이 말했습니다. 제이나 임신 중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 혹시 몸에 이상은 없지? 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인이 다시 한번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찬은 제인의 이런 반응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임신부가 화재를 겪었는데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을까? 자영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제인아, 그래도 내일은 병원에 가봐야겠어. 연기를 많이 마셨잖아. 아니에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제인이 또다시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반응에 모든 사람이 의심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임신부가 화재를 겪은 후 병원 검진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순간의 격한 반응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제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제인도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기찬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인에게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병원 가기를 극도로 꺼리는 것, 화재 상황에서의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반응, 그리고 방금 전의 격한 반응. 기찬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자영과 승우는 같은 방을 쓰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누나 정말 이상했죠? 승우가 속삭였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기억상실 환자의 반응이 아니야. 자영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누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승우가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이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지만 오늘의 모든 증거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분명해. 자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리의 방에서는 더욱 치열한 내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정말 기억상실이 아니라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모두 속인 거야? 세리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화재의 원인이 자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죄책감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뭔가 하려다가 혹시 그것 때문에? 세리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실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화재 상황에서 보여준 너무 침착한 반응이 모든 사람의 의심을 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수했어.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제인이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복수 계획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휴대폰을 들고 도윤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인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도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 씨, 큰일이에요. 화재가 나서 집이 타버렸어요. 제인이 속삭였습니다. 뭐라고요? 다치신 곳은 없어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실수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하셨는데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재 상황에서 너무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기억상실 환자라면 더 당황했어야 하는데. 제인이 자신의 실수를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위험해지고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점점 연기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인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위험해지면 바로 연락하세요. 도윤이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제인은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가족이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인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인아, 어젯밤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제인이 대답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기찬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화재 상황에서 너무 침착했던 것 같은데. 제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요? 기억상실 환자라면 더 당황했을 텐데. 승우도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자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제인아, 정말 기억상실인 거 맞지? 제인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억상실이에요. 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세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증명이요? 제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임신 말이에요. 정말 임신한 건지 병원에서 확인해보자고요. 세리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제인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요? 제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로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제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제인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로비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기찬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인은 도윤을 보자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이 제인에게 다가가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인 씨 위험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기찬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제인은 기억상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숙자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어요. 복수를 위한. 도윤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제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모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제인이 차분하게 인정했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어요. 기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세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를 모두 속인 거야? 제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영은 복잡한 심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아, 왜 이렇게까지? 복수예요, 엄마.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이고 저를 감금하고 모든 걸 빼앗은 그들에 대한 복수. 승우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기찬 형과 세리 씨가 정말. 네. 모든 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제인이 냉정하게 확인해줬습니다. 도윤이 제인의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모두 밝힐 때가 됐어요. 기찬과 세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제인의 완벽했던 복수 계획이 예상보다 일찍 드러나면서 이제 정면 승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찬과 세리는 어떤 마지막 발악을 할까요? 그리고 제인은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에서 각 가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69화에서는 더욱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의 후폭풍과 각자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과 음모들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과연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화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